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술하다가 지쳐서 이렇게 찍고 있는 전매 특허 정우입니다. 오늘은 또 뭐예요? 네, 오늘은 성형외과에서 네. 어디까지 수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건 진짜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형외과 하면은 뭐 다 생각하는 게 쌍꺼풀 수술, 코 수술, 뭐 윤곽 수술, 가슴 수술 이런 것만 생각하시니까 아니에요. 성형외과가 수술 분야가 엄청 넓어요, 사실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재건 성형이 사실은 꽤 많은 분야고, 미용 성형이 사실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한 파트 작은 분야인데 사람들은 그것만 알고 있죠,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냥 네. 이뻐지는 수술 뭐 이렇게만 알고 네네네. 있는데 그럼 의학적으로 성형외과의 공식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용 수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재건 성형의 끝판왕이거든요. 재건 성형을 하면서 해부학적으로 새로 알게 되는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고급스럽게 더 좋게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정상적인 몸도. 그러면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미용 성형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작은 혈관을 갖다가 있는 수술은 성형외과가 감히 말씀드린데 제일 잘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 실습 때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은 교통사고로 이제 뒤꿈치가 없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허벅지에 있는 조직을 떼가지고 뒤꿈치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성형외과에서 할 거라는 생각은 못 하시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허벅지에서 이만큼 조직을 뗐어요. 뗐는데 걔를 뒤꿈치에 갖다 붙인다고 붙겠어요? 안 붙죠. 이 조직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얘한테 혈관을 이어줘야 돼요. 동맥도 하나 이어줘야 되고 정맥도 이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조직을 갖다가 일단 연결해주고 혈관을 잇는 수술은 물론 일반외과에도 혈관외과가 있고 신경외과에서도 뇌혈관 수술 같은 거 할 때 혈관 있는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성형외과가 좀 약간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손가락이 잘리신 분이 왔는데 갖다가 혈관을 붙여서 이제 이어주고 했는데 피가 안 가면 손가락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시간도 다투는 문제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 때문에 가슴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슴 제건도 복부에 있는 살을 옮겨서 이렇게 혈관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가슴 제건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분야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뭐 얼굴 부위 쪽에서 어떤 골절이라든지 외상, 턱뼈 골절 이런 거 당연히 다 성형외과에서 하겠죠. 그러면은 단순히 뭐 미용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능 개선 같은 것도 하시는 그럼요. 그 코 수술 같은 경우 특히 많이 물으시는 게 내가 비염이 있다, 그리고 뭐 비밸브 협착이라는 게 있다더라,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더라, 그래서 내가 코 성형을 미용적으로도 하고 싶은데 이거 이비인후과에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때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 미용 쪽이니까 성형외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내가 말하면 그 선생님들이 나 욕하겠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기능적인 부분도 진짜 코에 있어서도 좋아지게끔 그렇게 수술 같이 합니다, 당연히. 어제 찢어져서 꼬맬 때도 성형외과 선생님이 꼬매주면 네. 나중에 예쁘게 남는다 뭐 이런 말들이 그거 진짜 할 말 많은데 진짜 짜증나는 얘기인데 이게 이거 진짜 응급학과 선생님들이 들으면 또 싫어할 얘기인데, 잘 보세요. 특히 애기 엄마가 딱 왔는데, 우리는 이제 성형외과가 보통 꼬매는 영역이 어디냐면 얼굴, 손 이렇게 다치면은 성형외과가 많이 봤어요. 저희 당직 때. 병원마다 조금은 달라요. 성형외과가 손 보는 병원들 많거든요. 근데 애가 뭐 넘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릎이 이렇게 딱 찢어졌어요. 무릎이. 애가 한 5살이야. 그러면 이제 무릎 찢어진 데는 보통 정형외과에서 꼬매거든요. 엄마가 요즘엔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또 바쁘잖아요. 얼마나 바빠, 힘든 거 이해는 해. 근데 엄마한테 물어요. 성형외과에서 꼬매시겠어요? 정형외과에서 그럼 당연히 어디서 꼬매겠다고 하겠어요. 성형외과에서 꼬매겠다 하겠지. 그러면은 보통 이제 성형외과 저 때는 1년차 당직 선생님들이 보통은 이제 응급실을 커버를 하니까 정동 환자를 보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일이 엄청 많아요. 한 꼴딱 새는 거예요. 그런 환자 다 꼬매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봉합과 관련된 얘기는 뭐 다른 과 선생님들도 이쁘게 꼬맬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확실히 성형외과가 예쁘게 꼬맨다, 그거는 확신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재건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성형외과에서 탈모도 다루고 하시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탈모는 성형외과 영역이죠. 물론 피부과 선생님들 중에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수술하는 과에서 더 많이 하고, 모발 이식도 엄연히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비절개 방식도 나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뒤에서 옆머리까지 이제 조직을
갖다 떼고 봉합을 한 다음에 그 뗀 조직에서 모근만 분리해가지고 원하는 부위에 심는 거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탈모 때문에 모발 이식만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거에 인해서 이 부위가 많이 다쳐서 눈썹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눈썹도 이식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모발 이식이란 게 꼭 탈모, 대머리 뭐 이걸만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털이 있어야 되는 부위 없을 때도 실제로 모발 이식을 하고요. 제 환자분 중에는 여자분인데 요즘엔 일부러 막 제모도 하고 그러는데 음모 그 중요 부위에 이제 털이 없어서 목욕탕을 못 가신다고 스트레스인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 부위에 실제로 저희가 모발 이식을 해드린 경우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옛날 얘기니까 요즘 같으면은 뭐 다 제모하시고 그러니까 목욕탕 가는 게 창피하진 않을 텐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창피하셨나 봐요. 그래서 모발 이식 해드린 경우 있었습니다. 전문이 아닌데도 수술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 이것도 진짜 할 얘기 많아요. 이거 원래는 할 얘기 많은데 제가 다른 나라가 어떤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사 면허만 있잖아요. 의사 면허만 있으면 자기가 전공한 과목이나 뭐에 상관없이 모든 분야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의대를 딱 마쳤어요. 전문의도 아니야. 나보러 갑자기 암 수술하래. 할 수 있겠어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해야 맞는데 성형외과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들어온 게 좀 늦게 들어왔으니까 또 미용 성형은 더 늦게 발달했으니까 옛날부터 하시던 선생님들은 전문의가 아니어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성형외과의 끝은 어딘가요? 예뻐지는 거지. 제가 말했잖아요. 미용 성형은 되게 한 파트거든요. 성형외과의 한 파트 정도 되는데 완성도는 가장 높은 영역이에요, 사실. 가장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하고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수많은 재건 성형을 통해서 얻은 기술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멀쩡한 몸에 칼을 대는 영역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한테 칼을 대는 영역이거든요. 완전 다른 얘기죠.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스킬이랑 어떤 기술력, 지식 이런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 미용 성형입니다. 그래서 미용 성형이 우리 때 막 트레이닝 받으면 교수님 중에 넌 나중에 쌍꺼풀이나 하고 코 수술이나 하면 살 것 같지? 이런 교수님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요 훨씬 더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교수님도 미용 쪽에 계십니다, 지금. 오늘은 성형외과 영역이 어디까지 가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넓거든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이 미용 성형 영역은 굉장히 한 부분이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생각보다 엄청난 트레이닝을 받고 나서 지금 이 미용 성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좋댔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